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추 재배 과정에서 농약 없이도 이것만 해줘도 탄저병 걱정 없이 고추가 주렁주렁 달리게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선 탄저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5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추 탄저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고추 재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멀칭인데요. 멀칭하게 되면 이랑을 만들고 두둑에다만 검은색 비닐 멀칭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두둑에다만 비닐 멀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랑에도 검은색 부직포나 또는 볏짚을 이용해서 멀칭을 해주게 되면 땅 속에서부터 기인하는 탄저균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닐 멀칭은 했지만 고랑이 그대로 흙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검은색 부직포나 또는 볏짚을 이용해 가지고 두둑과 고랑 전체를 멀칭해 주시게 되면 탄저병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칭을 했을 때에는 지온과 수분 유지는 물론이고 장마가 시작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풀도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둑은 물론이고 고랑까지 멀칭을 해두게 되면 풀 걱정 없이 이 고추를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웃거름과 물주기인데요. 웃거름과 물주기가 탄저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작물이든 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생육을 왕성하게 해놓게 되면 병뿐만 아니라 충피에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고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비성 작물이다 보니까 밑거름을 충분히 했다 하더라도 최소 3차까지는 웃거름을 주면서 고추를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많은 고추를 수확하고 각종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고추 재배 과정에서는 잊지 않고 웃거름과 함께 물주기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웃거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물주기는 또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웃거름을 준 이후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물주기는 물론 생략해도 좋지만 웃거름을 준 이후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꼭 물도 함께 주셔야 돼요. 아무리 양질의 영양분을 공급해줬다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거나 또는 물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온전하게 작물 뿌리에 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꼭 물도 함께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추 재배 과정에서 웃거름을 언제 주면 좋을까요? 보통 4주 간격으로 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5월 초에 이 고추 모종을 심었다라고 한다면 5월 말 정도에 한번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25일 정도에 보통 장마가 시작되니까요.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웃거름을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겨순 제거와 잎 따기 그리고 척꽃 따기인데요. 이 부분은 고추 재배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농가보다는 소량 재배, 특히나 농약을 최대한 안 쓰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겨순 제거와 잎 따기 그리고 척꽃을 따는 것이 더 많은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도 효과가 있었거든요. 순서를 본다라고 한다면 겨순 제거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분지에서 달리는 척꽃 따기가 두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잎까지 모두 제거를 하는데요. 이 잎까지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방아다리 하단에 달린 잎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겨순을 제거할 때 함께 잎 따기를 하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면 최대한 생육 초기에 잎 장수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겨순만 제거를 해주고 이후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방아다리 하단에 달린 잎까지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원대가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대에서 첫 분지가 갈라지게 되는데 이를 방아다리라고 하고 이 방아다리에서 어김없이 이렇게 첫 꽃이 피게 됩니다. 이 첫 꽃을 따줘가지고 최대한 분지가 갈라지면서 꽃들이 다시 발생하게 되고 이 꽃이 지면서 다시 고추가 달리게 되는데 첫 열매를 포기함으로써 가지에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초기 생육 과정에서는 고추보다는 가지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분지 그러니까 방아다리에 달린 꽃을 따주게 되면 방아다리 부분에는 이렇게 고추가 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위쪽으로 더 많은 가지가 분지를 내면서 꽃이 피고 이후에 꽃이 진 자리에서 이렇게 고추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거든요. 첫 꽃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더 많은 열매와 그리고 더 많은 분지를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요. 하단 겨순 제거와 함께 첫 꽃을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사진은 겨순은 제거했지만 잎은 남겨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겨순들이 있고 또는 겨순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겨순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하단부에서도 겨순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겨순 제거를 1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오셔가지고 방아다리 하단에 달린 겨순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방아다리 하단에 나오는 겨순 제거를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첫 꽃 제거와 마찬가지로 방아다리 상부에서 분지되는 가지와 고추에 집중시키기 위함도 있고요. 이렇게 방아다리 하단에서 나온 겨순까지 모두 끈을 둘러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렇게 하단에 달린 겨순은 끈을 두르지 못했기 때문에 쓰러지게 되고, 오히려 땅에서 기인하는 탄저균만 옳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방아다리 하단에 달리는 모든 겨순은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아다리 하단에 남겨진 고추잎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상 속 사진처럼 상부잎이 많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또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두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를 이 사진으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과 그리고 지금처럼 방아다리 하단에 잎과 겨순을 제거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더 통풍이 더 잘 될 것 같이 보이시나요? 딱 봐도 지금처럼 방아다리 하단에 달린 잎과 겨순을 모두 제거한 사진이 통풍도 잘 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지면과 고추대에 빛을 공급받는데도 더욱더 유리한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고추에 발생하는 각종 병에, 특히나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한 기온을 상당히 좋아하고, 이와 반대로 통풍이 잘 되고 빛이 많이 드는 양지바른 곳에서는 활동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통풍이 잘 되고 햇빛 유입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탄저병을 예방하는데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추 지지대 설치와 끈 두르기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이견 없이 모두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추는 방아다리 상단으로 고추를 무한대로 생산해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상단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지지대를 설치하고 끈 두르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설명드린 4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지대나 끈 두르기를 제때 해주지 않게 되면 장마기간 어김없이 도복되기 때문에 애써 키운 고추를 수확조차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니까요. 아직까지도 지지대 설치와 끈 두르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즉시 지지대를 설치하고 1차 끈 두르기까지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꼭 2차까지 끈 두르기를 해줘가지고 장마 기간 동안에 고추대가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5번째로, 우리 주변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선 탄저균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은 균 예방뿐만 아니라 황, 마그네슘, 칼슘, 칼륨, 질소, 그리고 구리, 철, 망간까지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균 예방은 물론이고 각종 미량 요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바닷물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농가는 흔치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천일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우선 이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바닷물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작물이 오히려 고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물에 희석해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진촌 자료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물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배수를 표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영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각각의 배수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물 희석 배수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배수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고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그런 희석 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유와 포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작물들이 10배로 희석해서 사용했을 때 거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요. 고추 재배 과정에서 바닷물을 활용할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배로 희석했을 때 0에서 1까지 거의 작물에 피해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희석한 물은 관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면 시비가 원칙이에요. 아무리 물에 희석했다 하더라도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수를 해주게 되면 토양의 염분 농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물을 이용해서 작물 재배에 활용할 경우에는 연면 시비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활용했을 때 어떤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 따르게 되면 고추 같은 경우에는 고추 흰가루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진딧물이나 나방 피해에도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단순하게 미량 요소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요. 올해 한번 이 고추 재배 과정에서 바닷물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닷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농가는 흔치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천일염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바닷물처럼 물을 만들어가지고 뿌려주면 되는데요. 이 천일염을 이용해서 고추 연면시비용 액비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20리터 한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0g 정도를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천일염 60g 정도라고 한다면 스푼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4스푼이나 5스푼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종이컵으로 봤을 때는 반컵 조금 넘게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0리터의 물에다가 60g의 천일염을 넣게 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10배로 희석한 바닷물 정도의 농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하게 고추 연면시비용 액비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와 같이 고추 재배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이와 포도 재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작물 거의 대부분에도 이와 같은 비율로 천연 액비를 만드셔가지고 액비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고추는 워낙 병충해가 많은 작물이다 보니까 바닷물, 천일염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까요? 바로 약국에서 1,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인데요.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살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주말 농부의 경우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텃밭이 근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2-3번까지도 이 과산화수소를 연면시비하게 되면 탄저균을 예방하는 데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공업용이 있고 그리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있어요. 모두 원액이 아닌 희석된 과산화수소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희석 비율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이 아닌 약국용이니까요. 꼭 약국에서 이 과산화수소를 구입하셔가지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닷물과 마찬가지로 과산화수소 또한 원액으로 살포해주면 안 되고요. 100에서 200배까지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100배로 희석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험치가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선 200배로 희석해서 사용해 보시고 점차 과산화수소 양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20리터 한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종이컵 한 컵 정도를 넣어주시게 되면 100배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컵을 넣어서 활용하게 되면 200배로 희석해서 사용한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약국에서 과산화수소를 작은 것을 구입하게 되면 보통 250ml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과산화수소 한 통을 쓰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10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말당 과산화수소 작은 통을 한 번에 모두 넣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과산화수소 희석액을 뿌릴 때에는 잎의 앞면만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잎의 뒷면까지 꼼꼼하게 옆면 살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추 잎과 줄기에다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멀칭 부분이 있잖아요. 그 멀칭 부분에다도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추 재배 과정에서 농약 없이 이것만 해줘도 각종 병충해 걱정을 덜면서 고추를 주렁주렁 달리게 할 수 있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